여러분은 술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닥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은 해외에서 술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음주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대학 또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마실 때와 달리 사회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절제가 힘들어지는데요. 먼저 대학 문화부터 살펴볼까요?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 술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간단한 게임을 진행한 뒤 걸린 사람은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술 게임도 시간이 지나면 한두 명씩 뻗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니 말이죠. 문제는 원하지 않는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술자리에서 눈치를 주고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일부 대학교나 과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회식 문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회식 문화 또한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원치 않는 술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팀워크를 내치는 사람 등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죠. 이렇게 한국은 다양한 집단에서 일명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가 너무나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입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예로부터 공동체의식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집단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열을 지키는 데 술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조선시대부터 술은 제사, 잔치, 의례 등에서 빠지지 않았고 이는 곧 술을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술자리에 참여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곧 충성심이나 성의로 평가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위계 질서와 강력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직장회식은 업무 현장의 일부로 이어졌고 직원들이 상사의 술잔을 비워주며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죠.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현재와는 다르게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었고 술은 조직 결속을 다지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과도한 음주 문화가 활성화된 또 다른 이유는 술이 제공하는 순간적인 쾌락과 망각 효과입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긴장과 불안이 없어지게 되죠. 특히 경쟁과 압박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을 비롯한 힘든 상황을 잠시라도 망각하기 위해 술을 찾는 일이 많아지게 되죠. 사람에 따라 주량이 다르지만 일정량을 넘게 마셔야 이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음을 하기 마련입니다. 일시적인 망각은 고통을 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죠. 이렇듯 과도한 음주 문화는 오랜 역사와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런 음주 문화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문제는 건강입니다. 여러 광고에도 나오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위암,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과음은 한국의 간질환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직접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 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음을 해도 하루 이틀 안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술은 개인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지만 사회에 더 큰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음주운전은 기물파손과 부상을 넘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과음은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개인과 사회 문제는 몇십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나와 있는 해결책은 학교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해결책은 현재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말이죠. 개인의 건강 문제는 본인이 심각성을 깨닫고 주의해야 하겠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형량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 법은 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폭행, 기물파손 등의 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말이죠. 오히려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들어 형량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술과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 또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까지 많은 범죄 분야에서 형량 강화로 인해 범죄율이 줄어드는 사례를 보았듯이 술과 관련된 범죄도 형량을 강화하여 범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하지 않은 적당한 음주를 즐기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